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공포썰은 순전히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방학을 맞아 고향인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는 매일 같이 반복되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고향 집은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릴 적부터 알던 친구들과도 만났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 속에서도 나는 어디선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마을 외곽에 자리하고 있었고, 뒷마당 끝에는 작은 숲이 있었다. 어릴 적엔 그 숲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곤 했는데, 오랜만에 돌이켜보니 나무들이 다 우거져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낮고 흐릿한 목소리였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달빛이 희미하게 숲을 비추고 있었고,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었다. 소리가 나는 곳은 숲속 깊은 곳, 어릴 적 내가 자주 가던 작은 유원 옆이었다. 연못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물은 진흙색으로 탁했다. 그리고 그 연못가에는 기이한 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돌 위에는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어 글자를 읽으려 했지만 오래된 상형 문자인지 해독이 불가능했다. 이상한 기운이 더욱 강해짐을 느끼며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나는 이 기이한 경험을 마을 어르신에게 말씀드렸다. 어르신은 나에게 조용히 그리고 신중히 말씀하셨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이곳 마을의 금기된 장소란다. 많은 이들이 경험담을 전해주었지만 다시는 발길을 돌리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지. 그러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강한 나는 그 장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다. 나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마을 주변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찾아냈다. 그들 중 일부는 내가 찾아간 그 연못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고 했다. 며칠 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연못에 다시 가보기로 했다. 낮에는 별다른 이상함을 느낄 수 없었으나 기이한 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함께 옛 전설과 관련된 것이라 추측하면서 장난삼아 돌을 옮기기로 했다. 돌을 움직이자 그 아래에는 조그마한 함이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함을 열었다. 함 속에는 오래된 그림과 함께 글자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 그림에는 연못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고, 글자에는 영혼의 안식처 결코 깨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문득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급히 뒤로 물러났다. 그의 손에는 희미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돌을 만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우린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고, 이후로 마을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밤이 되면 들리는 목소리, 누군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악몽들. 결국 몇몇은 마을을 떠났으나 나와 친구들은 그곳에서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도 나는 자꾸만 그 연못과 돌, 그리고 감춰진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책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그곳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를 찾았지만 확실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호기심이 때론 금기된 것에 닿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고향에 갈 수 없었다. 단지 꿈속에서 그 연못과 돌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뿐이었다. 그리고 꿈속에 등장하는 목소리는 항상 이렇게 속삭였다. 다시 오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나 나는 결코 그 부름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피곤했던 터라 특별히 할 것도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며 늦은 밤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극한의 공포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겨 클릭해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여러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고 있었다. 경험담 중 하나는 내게 특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글쓴이는 어렸을 때 경험한 끔찍한 사건을 상세히 적어 들어갔다. 당시 그가 살고 있던 마을은 온갖 괴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괴담은 마을 외곽에 버려진 옛 저택에 관한 것이었다. 그 저택은 몇 년째 비어 있었고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와 불빛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호기심 많은 10대였던 글쓴이와 그의 친구들은 어느 날 밤 그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친구들은 밤 11시가 되자 각각의 손전등을 챙기고 마을 끝자락에 있는 그 저택으로 모였다.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한참을 지나니 저택은 마치 괴물처럼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부서진 담장을 넘어 저택으로 다가가자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방들, 부서진 가구 조각,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이 겨우 주변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시계의 째깍거림과 침묵만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자 친구들은 조금씩 안심하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모두가 놀라 허둥댔다. 어딘가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때문이겠지.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소리 뒤에는 명백한 발소리가 이어졌다.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따라가던 중 그들은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위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모두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다. 그들은 더욱 긴장하여 서로를 바라보았고 심호흡을 한 후 계단을 올라갔다. 2층은 더욱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그 사이를 맴돌고 있었다. 그 즈음 글쓴이는 어떤 기운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라이트가 향하는 곳마다 그림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 위압감은 점점 강해졌다. 갑자기 저 멀리 복도의 끝에서 문이 철컥 열리더니 검은 형체가 튀어나와 계단 아래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들은 안감은 입술로 공포를 참아내며 복도 끝으로 다가섰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망설이던 찰나 갑자기 한 친구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모두가 놀라 그를 향해 달려갔을 때 그 친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가락으로 저 너머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기 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복도 끝 어두운 벽을 지나가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떠다니듯 움직이며 사라졌다. 그들은 그것이 사람이 아니란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그 저택의 가름들을 내지 못했다. 글쓴이는 그때의 경험이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어 수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차가운 땀이 흐른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내 방의 어둠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커튼 밖의 나무들이 흔들리며 나는 내 방에 있는 것이 분명히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들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민이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평화롭고 한적한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부모님이 남긴 작은 집에 머물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오래된 양옥집으로 다락방과 넓은 마당이 있어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수미는 매일 아침 동네 개울가를 따라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집 앞마당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구름의 그림자라 생각했지만 시간 지날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진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항상 집의 특정한 방향에서 나왔으며 이상하게도 그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로 수미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창문 밖에서 들리는 그 속삭임은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돌아오지 마라. 라는 낮고 차가운 음성은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수미는 마을 어르신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집엔 오래된 비밀이 있어. 옛날에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소녀가 실종된 이후로 누구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대. 그 이후로 그 집에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했지. 수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쫓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그 불안감이 사라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수미는 집의 다락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락방은 먼지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누군가의 불안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두운 그림과 함께 나는 이곳에 갇혔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미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고 비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는 다락방 아래층에서 시작되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미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다락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후로 수미는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져 이제는 전설이 되었고 그 집은 지금도 그곳에 남아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가 나타나는 날이 되면 집 주위를 돌아보곤 하지만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민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